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5월 9일 우리가 선택할 단 하나의 대통령,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가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줄 유일한 대통령 후보 홍준표 후보가 이제 잠시 후면 이곳에 입장을 하십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큰 함성으로 우리 홍준표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5월 9일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대통령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5월 9일 홍준표 대통령 만드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통령 서울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자, 시민 여러분, 홍준표 후보를 청와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홍준표 대통령!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5월 9일 우리는 홍준표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통령 후보, 우리의 손으로 5월 9일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시 후면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곳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워낙 사람이 많이 오셔가지고 밀리가 올라오는데 30초 걸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홍준표 후보가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보니 누가 보십니까? 홍준표가 보이죠? 문을 열고 안을 보니 홍준표가 보인다. 또 문이 닫히니 안에 갇히고 홍준표가 날아가더라. 알죠? 자, 시민 여러분, 지금 이곳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홍준표 대통령 후보가 입장했습니다. 자, 여러분, 외쳐주십시오.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자, 여러분,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홍준표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제 선거가 9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자, 그리고 올해 남재주를
서울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제가 18살 때 우리 아버지가 주는 14,000원 들고 동대구역에서 야간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추풍역을 지날 때 내가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왜 이 노래를 좋아하느냐, 18살 때 한밤중에 열차 타고 그때 서울 올라올 때 내 친구도 없었고 친척도 없었고 또 우리 아버지가 그때 7만원의 빚을 내줬는데 고려대학교 입학금이 56,000원이었어요. 14,000원만 달랑 주고 한 달만 하숙비 대준다.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올라와서 살은 게 내가 45년 됐습니다. 제가 왜 서민 대통령을 하겠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막노동을 했습니다. 그걸 몰라요. 우리 엄마는 또 까막눈이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무학인 막노동하던 아버지하고 까막눈인 엄마 밑에서 내 태어났습니다. 옛날에 지금도 39살 때 낳았다고 하면 늦게 낳았다고 합니다. 아들 하나 보려고 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40 안 하고 저희 엄마가 39대 저를 낳았습니다.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귀하게 키우려고 했는데 저희 입이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7살부터 리어카에 짐 싣고 대구 또 합천 울산으로 전전하며 다녔습니다. 마지막에 저희 아버지 직업이 막노동하다가 현대조선소 야간 경비로 들어갔습니다. 그 철근 쪼가리 지키는 야간 경비로 들어가서 1년 정도 근무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내 기억으로는 일당 800원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걸 모릅니다. 대구에서 자취를 할 때 시내 나가면 버스 번호를 안 적어주면 모르니까 손바닥에 내 볼펜으로 버스 번호를 적어줬어요. 엄마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꼭 이 번호 보고 타고 오소.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당 800원 받던 경배어리 아들도 까막눈의 엄마를 가진 그런 아들도 바르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나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영성입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저는 바로 그런 것이 이 땅의 민주주의고 경비원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게 이 나라 나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요즘 젊은이들 부모 잘못 만났다고 한탄하고 답답하다고 헬조선이라고 하고 내가 참 안타깝게 봅니다. 이 세상의 부모들은 자기를 낳아준 그 자체로 은혜입니다. 은혜. 저는 우리 부모로부터 유산을 단돈 1원도 받아온 일이 없어요. 그래도 제가 60대면서 살면서까지 이 땅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나는 세종대왕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이순신이라고도 이야기 안 합니다. 나는 내 엄마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아마 이래 이야기하니까 홍준표가 그런 면이 있었나 사람들 많이 그럴 거예요. 그래 할 거예요. 그런데 깔로 이기 싫고 짓밟 빼기 싫으니까 나는 강하게 살아요. 나는 강하게 살아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 독거다이로 살았습니다.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홍준표 보고 우리 국민들은 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강성이라고. 강성이 아니라 내가 미천한 집안에서 태어났죠. 가진 게 없고 뒤에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려면 홍준표가 강해져야 한다. 그래서 나는 강하게 사는 겁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저는 강성이 아니라 강하게 살아야지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이해창 총재 있을 때도 황제처럼 굴 때도 한나라당 그냥 이해창계가 아니었습니다. MB 내 형님 동생 하면서 그래 지내도 내 이명박계도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 대해서도 난 친박계 아닙니다. 홍준표는 정말 내 자존심 하나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강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강하게 살다 보니까 국민들이 강성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홍준표가 강성을 할 때는 탑권창 잘못된 거 그거하고 싸울 때 강한 것이지 서민들한테는 한없이 베풀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역대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 대통령들이 후보로 선출되면 원래 이제 조상묘를 옮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고 이해창 총재가 그랬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묘소는 고향 창녕남지에 공동묘지에 그대로 있습니다. 왜 내가 경남지사로 가 있을 때 아들이 그래 출세를 했으면 왜 아버지를 공동묘지에 놔두냐. 74년도 75년도 돌아가실 때 내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내 나중에 잘 되면 내 묘 옮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 이야기하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그래 내 팔자는 배우지 못했고 내가 없어서 공동묘지에 가는 팔자인데 나 그 전혀 나쁘게 생각 안 한다. 내 팔자가 그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잘 된다고 해서 내 묘소 옮기지 마라. 내가 그 말씀 듣고 지금까지 40년이 넘어도 내 묘 우리 아버지 묘소는 남지 공동묘지에 있습니다. 가보면 절을 하려고 하면 비탈이 져가지고 공동묘지가 아주 좁습니다. 그 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역술가가 대통령 하려면 아버지 묘소로 옮겨야 된대. 그런데 안 돼도 좋은데 우리 아버지 말씀이 옮기지 말라고 했다. 그게 우리 아버지 팔자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 묘소 옮길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홍준표의 내 천운을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홍준표한테 천운이 오는가? 과연 하늘의 기운이 오는가? 저는 이 나라 대통령은 아무리 작은 나라지만은 하늘의 운을 받지 않으면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과연 홍준표한테
천운이 오는가 나는 시험해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이 나라 대통령이 되려면 강당과 결기가 있어요. 배짱과 배심이 있어요. 대통령이 갈팡질팡하거나 갈짓자 그런 거 없구나. 대통령이 또 친북 인사이거나 그렇게 되면 나라의 앞길이 가물가물해지죠. 그래서 월남이 패망했을 때 공산주의 월맹이 이기고 미국이 패배하고 월남이 패망했을 때 희열을 느꼈다. 공산주의가 이겨서 희열을 느꼈다 하는 1번 후보 그 찍을 수 있습니까?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지 못하고 또 북한을 갖다가 당선되면 바로 북한에 뛰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 대통령 할 수 있습니까? 안철수왕 자세히 보십시오. 그 포스터 사진이 합성이랍니다. 합성. 내가 이 TV 토론 때 물어봤다고 왜 포스터 사진이 합성이냐 이래 물으니까 디자이너가 한 것이라서 자기는 잘 모른답니다. 그런데 목이로는 안철수인데 그럼 몸통은 박지원이냐 내가 물어봤어요. 또 오늘 보니까 그 당의 상황은 박지원 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태상왕을 또 하나 데리고 갔어요. 가만히 보니까 국민의당 있다가 한나라당 있다가 국민의당 가셨다가 민주당 가셨다가 이번에 다시 또 국민의당으로 돌아가시는 모양인데 나도 한 10일 전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내가 그 만난 거 보고도 내가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나는 만나자고 해서 만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분이 또 가가지고 국민의당에 공동 개혁정부 한다고 그러길래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도 상왕 모시고 태상왕 모시고 그 태상왕이면 김종인 씨입니다. 그러니까 상왕 박지원이 모시고 태상왕 김종인 씨 모시고 또 3년짜리 대통령 하겠대요. 이 나라 대통령 선거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3년짜리라도 하겠다. 사드 배치가 왔다 갔다 경제정책 왔다 갔다 이제는 안 되겠으니까 태상왕까지 모시겠다. 그래 나 쳐다보면서 사내가 안 했으면 안 했지. 이거 대통령이 최종 결정자 아닙니까? 자기가 결정해야죠. 그걸 상왕 태상한테 물어보고 결정하는 사람 대통령 시킬 수 있습니까? 적어도 이 나라 대통령이 되려면요 제가 되면 김정은이 어린애 꼭 쥐고 내가 그 그냥 안 놔둡니다. 아니 세상에 어린애한테 지금 핵공갈 당하고 그걸 비다면 돈 바치라고 무슨 깡패한테 상납하는 것도 아니고 DJ 노무현 때 상납한 게 70억 불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돼가지고 개성공단 하겠대요. 개성공단 2천만 평 하겠다고 하는데 그 2천만 평을 하게 되면 북에 넘어갈 돈이 5년간 100억입니다. 100억 달러. 이게 무슨 짓을 또 하려고. 아니 자기가 되면 올라가서 북핵 제거하겠다고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런데 DJ 노무현이 남북 정상회담 안 했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돈 갖다 바치고
그 돈으로 핵 개발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문재인 씨가 되면 아마 북에 돈 줘가지고 수소폭탄 또 개발할 거예요. 세상에 그런 나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12월 9일은 그냥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체제 선택 선거입니다. 친북 좌파선 그 체제를 택할 것인지 보수 우파 정권을 택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체제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12월 9일이 아이고, 아니 그게 나는 박근혜가 아직 대통령하고 있는 줄 알았지 뭐. 대통령! 대통령! 나는 아직 박근혜가 대통령하고 있는 줄 알았지요. 12월 9일 돼야지 박근혜 대통령 하면 선거가 되는데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5월 9일이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교도소에서 내 차 타고 오면서 들어보니까 극도로 건강이 나쁘답니다. 그런데 이 사이 검찰 얘들은 문재인이 눈치 보면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구속집행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고 있어가지고 지금 눈치만 보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요즘 검사라는 애들이 옛날에 우리 검사할 때는 정의로웠죠. 그런데 요즘 하는 애들 쳐다보면 이거는 바람이 불기도 전에 미리 누워버려요. 김수영 씨 시를 보면 바람이 불면 풀이 눕는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김수영 씨 시를 보면. 그런데 요즘 검찰 애들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지가 알아서 덜누워 버려요. 알아서. 그러니까 내가 이 이야기는 오늘 유세에서 처음 이야기하는데, 구속집행 정지를 해서 병원으로 이감을 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는 거는 대선 때문입니다. 밖으로 그 가는 거 이거 알려지게 되면 문재인이 당선되는데 좀 문제가 생길까 이래 싶으니까 지금 안 하고 있대요. 여러분 전부 솔직히 검찰 보고 박근혜 병원 보내라 한번 하십시오. 자, 박근혜 병원 보내라. 네, 대통령 되면 제일 먼저 손볼 게 내 검찰이야, 검찰. 내가 얘들을요, 총장이야, 얘들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놈은 어떤 놈이고, 저거는 정치검사고,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대통령 되면 여러분들 내가 손볼 거야. 절대 되는 거야. 대통령! 자,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광화문에서 간소하게 취임식하고 내 발로 청와대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한 달 내 인사청문회까지 해서 내각 완성하겠습니다. 초대 내각은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꾸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인사청문회 때문입니다. 밖에서 잘못 들고 오면 초대 내각부터 계속 깨지게 돼요. 이제 국회의원들은 쉽게 나오면 저것끼리 인사청문회 때 봐준다고. 여야 할 것 없이 내 국회의원 애들 이사 애들이 아니다 참. 국회의원들이 이래 인사청문회 올려갖고 낙방하는 걸 못 봤어요. 왜 그러나 하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저들끼리는 다 봐주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바로 대한민국 적폐 세력들을 1년간 내 청소를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자, 적폐 세력 제일 첫째가 정북 세력입니다. 적폐 세력 둘째가 강성기종 노조입니다. 적폐 세력 셋째가 정교조입니다. 사실 이 세 세력은 우리 정치권에서 금기사항입니다. 겁이 나거든요. 겁이 나거든요. 이번에 탄핵의 주축 세력도 이 세 세력들. 이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조직적으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현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세력들을 정리 안 하고는 대한민국이 정상사회로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1년 동안 조직폭력배, 서민 고리대금업자, 서민생활 착취하는 그런 세력, 그리고 지방의 토세력들, 부패한, 중앙에 부패한 사람들 전부 세탁기 엮고 1년 동안 내 청소를 좀 하고,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청소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1년 동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울러 흉악범은 바로 사형 집행하겠습니다. 인권을 내세워서 수없는 흉악범들이 아직도 사형이 확정되고도 교도소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는 형사소송법을 보면 사형을 확정되고 6개월 만에 집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집행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부재자들이 밤에 방길을 못 다닙니다. 그래서 흉악범은 대통령 되면 반드시 내 사형 집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또 동성애 때문에 민주당과 또 정의당인가? 그거하고 딴 사람은 말을 잘 안 하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금지법 만들어가고 그러는데, 이 동성애는요 지금 에이즈가 내 보고 듣기로는 한국에도 14,000명이 있다고 합니다. 에이즈 창궐해서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 못하도록 내 금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그리고 서민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담배값도 사실 보면 좀 있는 사람들은 담배를 끊는데 실제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젊은 애들, 젊은 사람들, 이게 쏙 답답하고 일은 안 풀리니까 젊은 애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그리고 서민들이 그 사람들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나라 세수 충당하는 거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담배값 환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류세, 아무리 지금 산유국에서 기름값, 원유값을 내려도 기름값이 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00cc 이하 승용차 타는 유류세, 경유 이런 거는 절반으로 대폭 인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또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통신비, 이것도 4이동 통신을 만들면 네 번째 만들면 값이 40% 인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지 않느냐? 3사가 그게 워낙 로비력이 치열해 가지고 4이동 통신을 못 만들게 했답니다.
홍준표가 되면 이동통신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통신비 40%로 인하하겠습니다. 5월 9일입니다. 여러분. 예. 12월 9일이라고 아까 이야기한 거는 저는 박근혜가 아직 대통령인 줄 알고 깜빡 잊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그런 이야기를 방송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돈 받은 거 다 수사 기록하고 전부 발표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기가 돈 받은 거는 하나도 없고 최순실이한테 옷 몇 벌 해입은 것밖에 없더라. 맞습니다. 최순실이가 해준 옷 몇 벌 해입은 것 가지고 대통령을 파면하고 구속하는 게 맞느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왕 이래 됐으니까 홍준표가 돼야지 재판이라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정말 저희들이 힘들었습니다. 무너진 당을 끌어안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가 폭발을 했어요. 어제 내 부산을 갔는데 부산 시민들이 거기 한 3만 명이 모여가지고 움직일 수 없도록 이렇게 모여가지고 부산이 디비졌어요. 살짝 디비졌어요. 그러나 난 부산이 이렇게 대구보다 더 열광적이에요. 그래 어제 나오면서는 꽃이 찢기고 그 다음 나는 비행기 타고 빨리 와야 되는데 서울로 못 가게 해가지고 우리 차가 우그러지고 그랬어요. 차 내리라고 밀고 땡기고 그래 했는데 내가 부산 시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50%만 좀 찍어 주십시오. 그래 이야기하니까 50%가 아니라 60% 해준다. 대구 가서 물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80% 해줬으니까 나는 75%만 좀 해주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만큼 해준다. 그렇게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뭐 신문방송 이거 믿지 마세요. 이게 저끼리 장난치더라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기댈 때는 SNS뿐입니다. 그 외에는 지금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스마트폰을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밖에 없고 꼭 보면 홍준표는 겁이 나죠. 홍준표가 대통령 되면 내 그 손 안 볼 것 같아요? 홍준표 대통령 되면 나는 겁내고 살고 눈치 보고 살고 그렇게 살아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되면 잘못된 거 내가 그냥 안 놉니다. 내 선거 과정에서 당했던 걸 생각하면 어떤 거는 확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의 97%가 트럼프를 반대했어요. 3%만 찬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위터 하나로 대통령 됐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 언론들도 탄핵 때 하고 똑같이 기울어져 있어요. 좌편향돼 있어요. 낙엽 믿지 않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나는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신문방송 안 봐도 돼요. 그 종편 그거 내가 만든 거예요. 그거 내가 민주당하고 그래 싸우면서 만들어 줬는데 요즘 안 보세요. 하루 종일 편파방송이에요. 하루 종일 편파방송을 하느라
그래서 종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면 그 좀 줄이려고 그래. 그 4개나 해줬지만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국민들을 오도를 해요, 오도를. 그래서 원래 종편 허가권이 정부에 있습니다. 내가 그 되면 근데 확 줄여볼 거예요.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편 보지 마세요. 하루 종일 편파 방송하는 게 종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지 말고 그냥 뉴스도 보지 마세요. 페이스북 보세요. 페이스북만 열심히 사용하면 이번 대선 이깁니다.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제가 1시간도 더 드릴 말씀은 있지만 또 부평 가야 돼요. 부평.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자, 5월 9일 날 경비원 아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자, 5월 9일 날 까막눈 아들도 대통령이 된다. 5월 9일 날 여러분의 힘으로 대통령 만들어주면 나는 돈 먹을 이유도 없고 돈 받을 이유도 없고 또 내 평생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내 이 나라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그리고 코스피 내 삼천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가 뜨니까 코스피가 지금 6년 만에 2200을 돌파했어요. 홍준표가 뜨니까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코스피가 3000으로 올라갈 겁니다. 코스피가 3000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첫째, 홍준표가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터라는 게 없어집니다. 남북관계 때문에 한국이 언제나 주식이 저평가돼요. 김정은이 내 꼭 잡고 내 꾸리겠습니다.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집니다. 또 기업을 내 북돋을 겁니다. 해외에 나갔던 기업 돌아오면 내 대폭 감세를 해주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일자리 만들어주면 내 기업을 감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의 길을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서민들이 돈이 좀 돌아가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것만 이야기하고 나는 부평으로 가야 돼. 자, 5월 9일 날 경비원 아들이 대통령 된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5월 9일 날 까막눈 아들이 대통령 된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정말 서울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부평으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홍준표 대통령 후보께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 큰절 올리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 외쳐주십시오. 대통령 홍준표! 네, 꼭 대통령 되시라는 마음을 담은 꽃다발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당한 서민 대통령입니다. 자유대한민국 지킬 대통령입니다. 홍준표 후보입니다. 자, 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서민생활 2배를 약속하는 희망의 탑쌓기 퍼포먼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서민생활 2배를 약속하는 희망의 탑잡기 퍼포먼스를 하겠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님의 서민생활 공약이 하나하나 쌓여갈 때 큰 박수로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서민생활 2배로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김영란법 현실화, 서민신용 불량자 대사면, 가계 통신비 인하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홍준표 대통령! 네, 우리 후보님과 청년이 함께 답을 썼습니다. 담배값, 기름값도 확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홍준표 대통령! 자, 마지막 답입니다. 홍준표가 꿈꾸는 나라, 기호이번 당당한 서민 대통령, 바로 서민이 대통령입니다. 홍준표 대통령! 자, 여러분, 당당한 서민 대통령, 서민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그렇습니다. 서민이 대통령입니다. 서민이 잘 사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홍준표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강한 한복, 강한 대한민국 홍준표 후보가 해야 되겠습니다. 당당한 서민 대통령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지킬 대통령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홍준표를 외쳐주십시오.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그렇습니다. 5월 9일 대선 승리로 여러분 서울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5월 9일 자유한국당 기후보 홍준표 후보를 선택해서 우리 서민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야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대통령 홍준표 후보가 자유 대한민국